가볼까요? 자, 오늘 오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긍정 31.4 부정 65.1. 제가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등에게 안 좋게 여론조사가 나오면 소개를 안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추세가 될까 봐. 근데 이게요, 보궐선거 참패 여파가요, 그날 그 다음 날이 오는 게 아니라 민심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여론조사도 온전하게 여론조사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 월화수목금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매일 여론조사를 평일날. 근데 지난주에 수요일날 선거가 끝났죠. 실제로 수요일날 여론조사에 담겨 있지도 않아.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가 합산돼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윤석열 31.4, 부정 65.1. 그러면 나중에 이번 주에 있을 어떤 다른 여론조사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죠. 여론조사 자체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뭐 김기현 중심으로 혁신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꾸준히 앞으로 또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언론의 헤드라인인데 강서구청장 선거와 비슷한 18%포인트 차이라고. 근데 50.7, 32.0. 이게 정확한 여론조사 수치죠. 50.7, 32.0. 이거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고요. 아, 헷갈려 이제는. 하도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개요도 한번 일단 보여드리시고요. 이걸로 이제 방통위가 이제 또 꼬투리 잡으면 안 되니까 화면에 띄워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단 윤석열 지지율 한번 봅시다. 윤석열 지지율 한번 보세요. 쩍벌이네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세히 보시면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정확하게 하강 곡선을 타죠. 지지율이. 그때 37.8까지 올라갔던 게 31.4로 된 거예요. 저렇게 벌어지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그 수요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59.3, 63.6, 65.1. 와. 이게 어떻게 선거 그 투표를 기점으로 더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장일치. 네, 그 결과에 그렇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 31.4, 부정 65.1이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 숫자예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앞에 저게 제일 많이 벌어졌던 날 숫자다 말씀드리고, 정당 지지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50.7, 국민의힘 32.0. 야, 정말 50.7, 32.0. 거의 최고 성적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리얼미터 기준 정권교체 당하고 민주당 최고치 찍었고요. 네. 국민의힘 최저치 찍은 18%. 역사적 사건인데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처방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당대표 다 물러나고 리셋을 하면 지지층이 결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패장이잖아요. 패장인 김기현이 그대로 눌러앉겠다고 하면 지지층들이 안 일어나요. 그럼 지지율 더 빠집니다. 자, 이것도 그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똑같죠? 쩍 벌어지는 거. 정당 지지율이 진짜 국민의힘이 확 떨어지네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만 보더라도 6월 둘째 주부터 쭉 보면은 32%는 최저치거든요. 댓글창에 정의당은 왜 오른겨 하셨는데 저건 올랐다고 하지 않죠. 근데 저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가는 거예요. 이번에 강서구청 그 선거에서 정의당이 1.8 투표했습니까? 그 선거비 보전 못 받는 거 3%도 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정민 체제로 간다. 그래서 욕을 엄청 먹고 이정민 내려와 난리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얼미터 기준 처음으로 50%를 넘어 1년 만에 최고치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중도층이죠. 중도층. 이게 정치적 성향은 분명히 있지만 나 중도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중도층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52.6, 국민의힘 26.9예요. 이번 여론조사에. 우와. 그 더블 스코어잖아요. 네, 거의 2배 어. 육박하네요. 누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뭐 중도를 잡아라 이야기하는데 내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론조사 때 민주당 지지하면서도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지가 약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잘하면 지지해주고 말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도층 지지율이 민주당이 52.6, 국민의힘이 26.9면 이건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지.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그 타짜라는 영화에도 그 명대사 나오잖아요. 나는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가. 이런 것처럼 저 50%가 넘는 지지율이 오로지 다 민주당만의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분명히 윤석열에 대한 비토 정서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진짜 득표율 그리고 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력을 보여줘야 되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시켜버린 것도 한몫을 예. 했다고 봐요. 예. 180석으로 뭐 했냐 하던 사람들이 믿어봐? 이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지금은 이제 한동훈 탄핵에 대한 부분이 얘기 많이 되고 있죠. 그 중도층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격차가 25.7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가면 누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총선이 내일 있었으면 좋겠다. 얘희들 6개월 동안 뭐 할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또 그렇긴 한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이기긴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게 절대 고개 쳐들고 있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표정 관리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이 분위기에서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 할 일을 하는 거. 웃고 싶으면 화장실 가라. 그러니까. 내부 청질러들은 시범 케이스로 한 다 6명만 딱 징계했으면 좋겠어요. 징계는 당원권 해야죠. 정지 6개월. 네. 네. 길게 하지 마. 당원권 그렇죠. 정지 6개월. 음, 그러면 현근택 무혈 입성인데. 그렇죠. 자, 이제 갑시다. 자, 여론조사 꽃으로 한번 가볼까요? 윤석열 지지율 전화 면접 기준 긍정 32.4, 부정 65.1. 이건 전화 면접인데 리얼미터 ARS랑 비슷해졌네요. 아주 비슷하잖아요, 지금. 예. 저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전화 면접이고 밑에 있는 게 ARS인데, 참 윤석열 지지율이 전화 면접에서는 조금 더 잘 나오는데, 아니 저기 좀 덜 나오는데 ARS에서는 보면 지지율이 조금 더 이제 잘 나온다. 상담한테 말 못하는 4%가 있다. 아 윤석열 지지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건데. 차마 말로는 어. 못하겠고.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63.1 이렇게 되니까요. 뭐 저는 이제 지지율에 일일비할 수는 없는데 이게 완전 추세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임기 내내 지지율 50%를 못 넘고 꼬그라질 가능성이 되게 있는 거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민주 54.2, 국민의힘 37.1. 이게 이제 ARS 기준으로 54.2.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역시 비싼 게 정확하고 값을 합니다. 네. 여기 있어요. 왜 비싼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번호를 사야 돼요. 통신사가 그 안심번호라고 해갖고 진짜 그 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안심번호를 주면서 돈을 받아요. 하나만 이야기해드릴까요? 어디라고는 말 안 하는데 계속해서 1000명을 할당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 잘 받는 사람한테 전화 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를 사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또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번호를 샀는데 예. 계속 한 번 이상을 더 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물어보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갖고 비싼 게 정확하다는 것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통신사에서 그 사람이 그 동네 거주한다는 걸 확인한 번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국 이게 서울에만 1000명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할당이 돼 있는 그 분포가 있잖아요. 표본이 있잖아요. 그 표본에 맞춰서 그 번호를 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죠. 다른 뭐 DDR 같은 경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하고 있다는 거고,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 여론이 완전 변했어요, 지금. 저거 뭐 조작이다, 뭐 김어준이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화 면접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하다 54.0.
자동응답에서는 57.0. 완전히 바뀌었죠. 저 ARS는 완전히 강서구청장 득표율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셀프로 자신을 구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저게 여론조사를 특히나 전화면접 갤럽이나 MBS 같은 데서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잘 안 나왔었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이 죄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일거에 뒤집어진 거잖아 지금. 저 정도만 유지해도 우리가 총선이 이겨요. 왜냐하면 저걸 반대쪽을 국민의힘 지지율이라고 보면 민주당 54.0, 국민의힘 38.6, 민주당 57.0, 국민의힘 39.8 대충 그렇게 보이잖아요. 현실은.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그 갤럽이 금요일 날 나오는 정기 여론조사 말고 다른 어떤 회사가 의뢰해서 주말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화 면접이잖아요. 정당 지지율 민주당 38.1, 국민의힘 33.9. 그러니까 NBS하고 갤럽 두 전화 면접 조사는 항상 민주당이 좀 불이익을 본다 그럴까? 그래서 왜 그 박시영도 그런 얘기했잖아. MBS 이상하다고. 그 주에 목요일 날 MBS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네. 심지어. 근데 그 전화 면접에서 뒤집었다는 거죠. 민주당 38.1, 국민의힘 33.9. 아유, 정말 우리 당 내에 수박 의원님들이 더 이상 어떻게 쓸 수 있는 지지율 조사가 없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원욱 씨, 이원욱 의원님, 이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디 갔어요 지금? 그렇게 윤석열이 똥볼 차는데도 민주당 지지율 안 오른다며. 당신 같은 사람이 안 오르는 거야. 증거 숨기듯이 리스크도 잘 숨겼겠죠. 이원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은 긍정 32.3, 부정 61.2.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추세가 정말 이번 주에는 아마 그리워지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처방을 잘했어야 돼요. 일제히 다 물러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에 딱 앉혀요. 그러면 사기가 줄어들던 보수층들이 딱 경각심을 갖죠. 근데 이런 게 있어. 자기들도 김기현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지층도 약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유지를 시켜요. 간판으로 쓸만한 인물이 아닌데 이 흐름이 계속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시크 대망님 감사합니다. 땡큐. 채널 구독할 타임인데요. 안 해주실 거예요? 채널 구독이 나라를 살립니다. 네. 그 댓글창 위에 이 텔레그램 깔고 새날 정보방 오세요 하는 것도 텔레그램 깔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볼만 하실 거예요. 네. 아마 대한민국의 제일 빠른 정보방송, 정보방. 새날 방송은 24시간 할 수 없지만 이 정보방은 24시간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밌는 자료도 많이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올라온 거를 다 방송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알고는 계시라고 SNS에 퍼널 하시라고 텔레그램 깔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5,000명 넘었는데 앞으로 5,000명만 들어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언론을 갖는 것이다. 사적으로 쓰진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새날 구독, 좋아요, ARS 멤버십 또는 새날 유튜브 멤버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1877-0629 전화 주시면 예. 푸나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깜장콩님 놀랐어요. 정말 너무 빨라서요. 예.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 국정원은 다 빨라요.